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림그룹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무서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덫에 걸린 인물들이 서로를 속이며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긴박한 순간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드릴게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머릿속으로 이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함께 그려봐 주시길 바랍니다. 창밖에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듯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드림호텔 대표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채화영은 화려하게 장식된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등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마주친 오장미의 얼굴이 마치 망령처럼 그녀의 눈앞을 떠다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숙희의 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마서린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다니. 채화영은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절대 안 돼. 그 계집애가 내 딸 서린이와 같은 피를 나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엔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 거야. 채화영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와인잔을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벽지를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에게 오장미는 더 이상 가엾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마서리는 드림호텔 뒤편의 어두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장미와 몸싸움을 벌이는 척하며 몰래 뽑아낸 오장미의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소 아나무인으로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오장미라는 거울 같은 존재를 마주한 뒤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그 반찬 가게 계집애를 보고 왜 그렇게 사색이 된 거야? 마서린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연구소 건물에 도착한 마서리는 자신의 검체와 오장미의 머리카락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으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비밀 엄수 확실히 하시고요. 마서리는 연구소를 나오며 차가운 빗물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진실이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서린의 차에 GPS를 달아두었고 이강혁을 통해 딸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연구소를 떠나자마자 채화영은 비서실장 이강혁을 대표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강혁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채화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강혁, 네가 내게라면 이번에 제대로 지져야 할 거야. 서린이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구소 직원을 매수해. 무조건 불일치라고 나오게 만들어야 해. 채화영의 명령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강혁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강혁은 곧바로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을 챙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연구소 주변을 배회하며 돈에 눈이 먼 직원을 물색했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이강혁은 한 젊은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안에 든 건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야. 방법은 간단해. 마서린 이름으로 접수된 서류의 수치만 살짝 바꾸면 돼.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연구원은 떨리는 손으로 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진실보다 무거웠습니다. 연구원은 이강혁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진실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변호사 강백호였습니다. 그는 마침 다른 사건의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구소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주차장에서 수상한 거래를 벌이는 이강혁을 발견했습니다. 강백호는 직감적으로 채화영의 악행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들의 거래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채화영 대표, 결국 여기까지 손을 뻗치는군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강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오장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세진흥의 엄마 정숙희를 돌보며 헌신하던 장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백호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록 전문 해커는 아니었지만 정의를 향한 집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조작되기 직전의 원본 데이터 수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흘 뒤 유전자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드림호텔 로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화영은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으로부터 이미 조작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서린이 봉투를 들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할아버지인 마대창 회장까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엄한 표정으로 최화영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하도 완강하게 우겨서 여기까지 왔다. 화영아, 너 정말 숨기는 거 없는 거지? 최화영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슨 숨기는 게 있겠어요. 서린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세상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하얀 결과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지의 하단에는 친자 불일치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서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봐 서린아. 엄마가 말했잖아.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이제 그만 마음 놓으렴. 마서린은 허탈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자신의 착각이었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대창 회장도 혀를 차며 자리를 뜨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종이는 가짜입니다. 로비 입구에서 강백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최화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강백호 변호사.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내쫓아. 하지만 강백호는 굴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마대창 회장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강혁이 연구소 직원에게 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 영상은 이강혁 실장이 연구소 직원을 매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따로 확보한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진짜 결과는 오장미와 마서린은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친자매라는 것입니다. 강백호의 외침에 최화영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저 변호사가 우리 서린이 자리를 뺏으려고 장미랑 짜고 연극을 하는 거야. 하지만 마대창 회장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강혁을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쳤습니다. 이강혁 실장. 저 영상이 사실이냐? 네가 감히 내 집안에 핏줄을 두고 장난질을 쳐? 이강혁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습니다. 마서린은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짜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발기며 그녀는 최화영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나를 속인 거야? 오장미가 정말 내 언니야? 대답 좀 해봐. 최화영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벼랑 끝 같은 벽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탄로나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한순간에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강백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네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은 완벽했어. 죽어버려. 그녀의 비명이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 속에서 최화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더 큰 파도가 그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정숙희의 잃어버린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